명절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아주 큰 명절이 두 번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구정이 있고 두 번째가 추석이 있어요. 자, 구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명절을 맞이하는데 이 명절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야?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명절은 타인과 연결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가족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부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런 가족들의 관계에서 보면은 부부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에 관련된 관계도 있고 형제 자매에 관련되는 관계, 그 다음에 친인척에 관련되는 관계,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명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에는 부부관계가 됐던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특히 가족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좋은데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가족관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가족관계가 좋을 때는 어때요? 그나마도 서로 이야기도 되고 보고 싶기도 했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족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좋고 이러는 관계가 된다면 명절이 기다려져요. 명절이. 여기는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왜? 그때 좋은 사람들을 같이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명절이 엄청나게 부담돼요. 그리고 불편해요. 이게 명절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들 문제라든가 양육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예를 들어 가족 중에서도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주도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좋든 나쁘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거는 제껴놓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명절에 가족의 중심축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가족의 중심축은 한 부부를 놓고 볼 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이 부모가 있어요. 이 부부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다 보면은 부부를 중심에다 놓고 자녀들은 부부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이다 보니까 내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아이들은 특별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부부는 자녀들과 명절이 되면은 함께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나름대로. 물론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부담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자녀들은 을의 입장이고 여기는 갑의 입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엄청 부담돼. 그런데 이 부부는 기다려. 은근히.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챙기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간다 쳐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함께 가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왜 엄마 아빠랑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용돈도 주고 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게 되면 자꾸 안 어울리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나를, 즉 우리 부부, 내 부부를 중심으로 봤을 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설령 부부가 아닌데 상관없어요. 혼자 살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그 다음에 관계되는 일쪽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문제는 명절이 됐을 때 가장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의 문제냐면 요 부모와의 문제예요. 부모와의 관계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느냐면 여기에서는 자녀들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중심으로 내가 알아서 가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 이 부모가 둘이 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남편의 부모가 있고 아내의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함께 살면 참 좋은데 한 방으로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달라요. 사는 가족이 달라요. 이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명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에 관련되는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어디를 중요시하냐면 남편의 부모님을 더 중요시 여겨요.
대부분 그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변화되고 그다음에 또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부모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형태의 위치에 함께 가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가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거를 요즘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자, 여기에 이거는 보편적인 고민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고민이야. 자, 그런데 나에게 남편이 외도를 했어. 만약에 이제는 문제가 생겼네. 왜? 아내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남편, 여기를 시댁이라,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시댁이라 그래요. 남편과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물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이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면, 명절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은 뭐 어차피 내가 낳은 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삼시세끼 챙겨주면 되니까. 그런데 시댁과 연결이 돼서 과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시댁에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이 남편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연결이 있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배신감, 원망, 막 이런 것들이 막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특히 외도와 연결이 되게 되면. 그래, 남편에도 연결이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연락을 안 해요. 일단 연락을 끊어. 왜? 연락만 오면은 계속 남편 편드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끊어버리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명절 때 시댁과의 문제예요. 시댁과의 문제. 이거를 가장 고민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저에게 이메일이 올 때 가장 많은 걸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시댁에 과연 연락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명절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하다못해 치료하시는 분들조차들도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그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남편 애도가 발생이 됐을 때 아내가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아내로서의 습관이에요. 아내로서 살아온 습관. 두 번째는 엄마로서의 습관이에요. 이거는 바꾸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남편이 외도를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던,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아이를 잘 키워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만들면서 시댁과도 참으면서 연락도 하고 뭐도 하고 같이 가서 음식도 만들고 뭐도 하고 별걸 다 해봤잖아요. 자, 다 좋다 이게요. 그러면 최소한 아내로서의 습관, 그러면은 남편과 연결돼 있고 남편과 연결돼 있던 시댁과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관련되는 쪽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잘 해봤거든요. 언제까지? 외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나마도. 그래도 그나마도 관계도 괜찮았고 그나마도 어떻게 됐든 남편하고는 관계없이 오늘은 바빠가지고 이번에는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친정에도 가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거든요. 그게 아내의 습관이에요. 그게 아내의 습관. 자,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되는 이게 엄마의 습관이거든요. 가능하면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이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굉장히 그래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힘들다가도 그런 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삼투라 맞죠? 아내가 남편의 애도가 발생되고 나면 억울해, 분해, 내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힘들어져 그렇게 되니까 자꾸 연결을 시킵니다. 아내 하기 싫어, 엄마 하기 싫어 이렇게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 습관을 바꿔버리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냐면은 시댁은 남편에 대한 관계가 없는 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잘못 키워가지고 내 남편이 이렇게 됐다. 그거 큰 오산이에요.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의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뿐이지 시부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잖아. 아직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내의 자리잖아. 그러면 아내의 자리에서 내가 할 도리는 나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알아요. 많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 그러나 나는 남편의 아내이지만 이거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며느리로서 도리할 거는 하자. 그리고 당당하게 또 어디 친정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 그대로 해요. 물론 당연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외도를 했는데 내가 편하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프고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아프고 힘든 원인이 시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래서 아내가 시댁에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참으라 그래. 지금 뭐라 할 건데? 이혼하라 그래? 그러면 나랑 인연 끊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시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너 정신 못 차리려 해서 남편을 시댁에서 공격을 해버리면요. 이 남편은 시댁을 아예 담 쌓아버려요. 그냥요.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요. 갈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못 견뎌요. 자,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뭘 가야 되냐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해. 그래야 내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설령 내가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될 때 내 아이가 어차피 나중에 내 아이들이 외도해요. 내 아이들이 외도하는 세상이 됐어요. 자, 아이들이 외도하면 그러면 넌 뭐라 그럴 건데? 내 아이들한테. 며느리나 사위한테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때를 생각해봐요.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뭐를 해야되면 내가 할 도리는 최소한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당해지라는 얘기예요. 당당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네가 아무리 외도를 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뭐를 했더라도 나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싫어. 내가 힘들어서. 도리를 저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장애에 들어간 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원리, 원칙 다 좋아요. 조화, 질서 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환경의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 부모 자식 관계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할 거는 다 하자는 거야. 남이 나를 때렸다 해서 내가 쫓아가서 그놈을 때려버리면 남이 누군가를 나에게 피해를 줬다 해서 너도 그만큼의 피해를 입으라고 하면 그건 이에는 이, 뭐에는 뭐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법이 왜 필요해요? 당한 만큼 되돌려주면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공격해서 남편이 박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는 관계없는 이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왜 가족 전체가 다 무너져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에게는 뭡니까? 시댁이에요. 나에게는. 근데 아이들에게는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외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힘들다고. 이것 또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엄마로서의 습관, 즉 엄마로서 그 다음에 아내로서는 최소한의 그거는 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이혼했어. 그래서 이혼을 했어. 이혼하고 나면은 이제는 시댁은 남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그거를 인륜을 우리가 그거를 끊는다. 인위적으로 내가 끊는다. 이거는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 아이가 있고 내 부모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못해도 도리는 하자. 이 도리라는 게 뭐냐? 바로 아내와 엄마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습관이에요. 그 습관은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은 지금 있는 남편이요. 알았어요. 지금 있는 외도한 남편 때문에 힘든 건 내가 충분히 이해 가요. 자, 그러면은 이혼해. 이혼했어. 그럼 여기가 B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지만 이제 해야 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엄마의 습관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면 되는 거.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새 남편이 생겼어. 새 남편이 생겼어. 이 사람은 아직 외도 안 했어. 곧 하겠지만. 곧 하겠지만 아직은 안 했어. 그 외도는 없어. 그럼 시댁이랑 관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져요. 왜 안 좋아져요? 이미 한번 끊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그날 다시는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습관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습관을. 내가 새 남편이 되더라도 아이들의 아빠는 다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아내 관련된 습관이 필요해요. 그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나는 결혼, 재혼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더 빨리 해요. 그런 사람이 훨씬 빨리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아이고 내가 남자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배신당해가 죽겠는데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그 남자가 더 그리워져요. 왜? 관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를 더 빨리 채워요. 이게 아내의 습관을 버리고 나면은 엄마의 습관도 같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왜? 습관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명절을 맞이했더라도 설령 내가 남편에게로 고통을 받고 뭘 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최소한 뭐의 습관은 버리지 마라. 아내의 습관과 엄마의 습관은 버리지 마라. 여러분들 잘못 살아온 거 아니다. 결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내 상처, 내 트라우마와는 완전히 분리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렇게 명절인데 제가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연락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거는 질문할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다만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잖아. 그러면은 요 영상으로 볼 때 이미 그전에도 있어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아내의 습관과 엄마의 습관은 버리지 마라. 그리고 내 도리 할 거는 다 해라.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소한은 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은. 기본. 그게 바로 습관이고 그게 도리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가면서 또는 내가 정말로 가서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만들어 놓은 습관이거든요. 그걸 버리지 말아요. 그거 또다시 경험할 거예요. 그거는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